제주의 역사를 더 가까이 또 차곡차곡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아요? 네. 빨리 시간이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요, 시간이 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마 젊어서 그런 것 같아. 젊어서? 네. 괜찮나요? 저 같은 나이 되면 시간이 뭐 하루, 한 달, 1년은 후딱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도 아마 진실 씨처럼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노씨 부인이라고 하면 오늘 주인공이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주 모주인데 네. 저는 뭐 가끔 반주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모주라고 모주. 아세요? 모주 알죠? 약간 탁한 탁주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우리 제주에서 탄생된 술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주형사단 문화유산 답사회장 고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제주음식문화연구원장 부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모주가 제주에서 탄생됐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라도 음식점이나 아니면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한 잔씩 파는 거. 네. 그걸 모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1618년도에 제주에 유배 오신 그 노씨 부인이라는 분이 모주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알려지지 않고 전라도 술만 지금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술 이야기, 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은 노씨 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선조가 첫째 왕비는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 박씨였는데 1600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다시 왕비를 맞이해야 되죠. 그분이 이제 인목왕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이라는 분의 둘째 따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영창대군을 낳았어요. 네. 광해군이 후궁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죠. 벼슬 하는 사람들 사이에 광해군을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아니다. 적통인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갈렸어요. 그걸 우리 대북파, 소북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조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저 광해군으로 대를 잇게 하라 하는 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른 신하들한테 알리지 않고 숨깁니다. 그래서 그 인목왕후한테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이 뒤에서 수염창정을 하세요. 이렇게 좀 꼬시는 거죠. 그런데 인목왕후는 아니다. 이 남편이었던 왕의 말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광해군을 임금 자리를 잇도록 합니다. 인목 대비의 생모가 노씨 부인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딸이 왕비였다면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노씨 부인은 왕비의 어머니잖아요. 지체가 높으시죠. 네, 그럼 되게 우아하고 진짜 높으신 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제주로 유배를 왔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광해군이 왕이 돼서 5년째 되는 해에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박응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이 산적이 됩니다.
그 산적대가 하루는 지나가는 상인을 급습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훔쳤어요. 관군이 출동해서 그 칠서들이 잡히게 되죠. 대북파가 영창대군 쪽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 내용이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왕위에 올리려고 했다. 그 수괴는 김재남이다. 김재남은 바로 임명대요. 노씨 부인의 노씨 부인의 남편. 남편이죠. 그러니까 인목대비의 아버지. 예, 그리고 인목대비도 이 일에 관련이 됐다 하더라. 이런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역적 모의한 것이 돼서 영모의 숙에 김재남과 그 아들 삼형제 다 사형당하고 칠서의 옥 바로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개축 옥사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는데 제 1년 후에는 강화도에 가 있던 영창대군이 죽게 되죠. 그렇게까지 되니까 임금을 비방하는 문사가 이제 어디 벽에 붙고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파에서는 인목대비도 폐비시켜야 돼. 그런데 광해군은 끝까지 폐비는 안 시켜요. 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김재남은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부인, 노씨 부인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 실록에 보면은 광해군이 그 김재남의 부인이 노씨 부인이 출발하기에 앞서 엄중하게 잘 그 감시하면서 데리고 가라. 뭐 이런 내용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와, 어떡해요. 하루아침에 왕후 집안에서 완전 역적의 집안으로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죠? 남편 잃었지. 맞아요. 거기에 또 아들도. 아들 죽었어요. 삼형제를 또 잃었고. 네. 그래서 노씨 부인이 그 사대부의 여인으로 사셨다가 왕후의 또 집안이었다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모두 잃고 사실 노씨 부인하고 손자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손자는 김천석이라고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손자가 급사했다 해서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절에 몰래 보내서 거기서 살게.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한 명은 살리는구나. 예. 그 심정이나 이런 게 얼마나 참담하고 또 정말 본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노씨 부인은 이제 자신도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결국은 제주로 유배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정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유배인 정난주. 그분은 1800년대 사람이었으니까. 1801년에 네. 제주도에 그럼 왔죠. 그 전에 이렇게 노씨 부인이 제주로 유배 오기 전에는 아예 그 여성이 제주로 유배 온 적은 여성 없었나요? 유배인은 이분이 최초입니다. 1600년대에. 예, 1618년 이때가 최초죠. 근데 그러면 유배 생활은 제주 어느 곳에서 했었어요? 조천으로 들어오셔서 화북동에 있는 거로마을 지금도 있잖아요. 네. 거로마을에 대비터라고 알려진 곳이 있고요. 그 옆에는 아주 큰 폭랑이 또 아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비폭랑 또는 할머니 폭랑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폭이 노랗게 잘 익었을 때 그걸 따먹다가 열매 예전에 간식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도 여기에 있는 이 폭랑이 워낙에 덕을 갖춘 나무라 마을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잘 보호해주는 그런 폭랑이라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모죄로 제주로 유배를 왔기 때문에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노씨 부인이 유배지로 머문 곳은 지금의 제주시 화북동 일대 전양이란 사람의 집. 이리 오너라. 아유, 목사가리 나오셨습니까요? 그래. 그 지난번 유배 온 노 씨는
또다시 영모의 귀에는 보이지 않더냐? 아이고, 영모라십시오. 어디 부인께서 그러실 분입니까요? 그저 조용히 잘 지내고 계시옵니다요. 응? 잘 지낸다고? 아니, 대영모를 꾀한 죄인인 주제에 잘 지낸다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온몸이 사그라질 정도로 죗값을 치러도 모자랄 마당에 한가롭게 앉아서 바느질이라니. 저 양호 목사는 그게 싫었던 거구나. 네. 잘 지내는 게. 다시 대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제주목에서는 성을 쌓는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돌을 나르느나 정신이 없는데 태평하게 앉아서 바느질이라니. 여봐라, 당장 노 씨를 성곽 쌓는 일에 동원토록 하여라. 아이고, 성곽 쌓는 일이 아니십시오. 아이, 목사날이 가당키나 하옵니까요? 어떻게 부인을 그런 일을 시키옵니까? 이놈이 하라면 해야지. 이놈이 왜 그리 말이 많느냐? 주인 양반, 그러지 마세요. 목사께서 하라시면 죄인인 내가 해야지. 부인 마님. 아무튼 당장 채비를 차리고 성내로 들어오너라.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요. 부인 마님께서 그런 험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에 문화방을 묻히지 않으셨던 양반일 텐데. 아이고.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여보 마누라. 당신이 그 부인 마님 대신 가서 그 일을 해줄 수 없겠소? 내 부인에게 못할 짓이오마는 그 마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오? 하는 수 없지요. 소첩이 다녀오는 수밖에. 에휴. 아니 원래 제주도에 오면 저렇게 부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주 목사가 유난히 노씨 부인한테 좀 미워서 저렇게 부역을 일부러 시킨 건지. 제주도에 유배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리안치 형이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의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기도 하고 가혹하게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양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인들을 원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어느 집을 정해줘요. 관에서 유배 생활을 여기서 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을 보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주인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 먹을 거 대줘야 돼요. 그리고 감시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보수 주인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영모 사건인 경우는 멀리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전양이라는 사람이 보수 주인으로서 노씨 부인을 잘 돌봐드렸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왕족 사대부 집안의 안주인이었는데 이렇게 낯선 땅인 제주까지 유배를 와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주변에 괴롭힘까지 있었으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생활을 했던 거를 이제 우리 제주의 오현이라고 그분들 중에 청음 김상원 선생님이 쓴 그 청음집에 기록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노씨만 살아남아서 빈집에 갇혀 있었는데 음식을 주지 못하게 하다가 한 해가 지난 뒤에 탐나로 보내어 가시 울타리 속에 살게 하였다. 부인은 슬피 울면서 밤이면 향불을 피워놓고 하늘에 기도하면서 지극한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호소했다. 누워 잘 적에는 침구를 펴지 않은 채 잠을 청했고 추울 때에도 옷을 껴입지 않았으며 봉둔 안발에 씻지도 않아 때가 낀 얼굴로 걱정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기를 10년 동안 하루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죽지 못해 사는 맞아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제주 목사였던 그 양호라는 목사는 지금 그 당시 위에 대북파에 잘 보이려고 한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잘 보이려고 지금 어쩐지. 일부러 괴롭히고 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앞서 영상에서 집주인이 그 노 씨 부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뭐 해주기도 했다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양 부부가 또 노 씨 부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이구, 우리 집에 먹을 거라고 이거밖에 없네. 아니, 죽은 목숨이라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할 게 아닌가. 어찌 나라에선 유배인에게 나눠줄 식량도 나눠주지도 않는단 말인가. 에휴, 이거라도 부인에게 갖다 드려야지. 관에서는 노 씨 부인에게 나오는 식량마저 끊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전양 부부는 극진히 노 씨 부인을 모십니다. 부인마님, 전양이 처에 옵니다. 왔는가? 네. 며칠째 관아에서 먹을 것도 내놓질라나 제가 다 송구하옵니다. 허니 이거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왔사옵니다. 난 괜찮네. 나 때문에 자네들이 고생이 많구먼. 에휴, 고생은 무슨 고생입시오. 그저 부인마님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자, 근데 제주 목사가 저렇게 대놓고 혹독하게 굴면 그 유배인을 담당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해주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눈치 많이 보였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제주인 그리고 그 유배인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 정치라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언제 또 올라갈지 뒤집어지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잖아요. 다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청년들이 이제 제자로서 공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관비이기 때문에 관에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양 부부가 계속 음식을 조달해 주면은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자기도 먹을 거리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서 양식을 충당해야 되겠다. 돈 버는 방법이 바로 술 만드는 거였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양호 목사가 굉장히 혹독하게 굴었잖아요. 네. 그리고 관에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노 씨 부인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빚어서 팔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 술을 만들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술의 재료를 말하는 거죠? 네. 술은 쌀이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많이 났던 뭐 좁쌀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왕족이니까 아니면 뭐 사대부가니까 뭔가 고급진 재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재료 있었으면 본인이 먹었겠지. 아이, 그냥 팔아도 되는데. 맞아. 그거는 풀어도 되네요. 네. 더 돈을 많이 받았을 건데. 근데 고급진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술을 빚어야 되니까 맞아요. 쌀 아니면 좁쌀인 것 같긴 해요. 좁쌀 근데 쪽에 쌀도 비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좁쌀. 제주 와서 그 술을 빚었을 때는 1600년도라면 아마도 뭐 메밀, 보리, 뭐 좁쌀 뭐 이런 걸로 해서 술을 빚었을 거라는 거는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먹었겠죠, 그냥. 예, 곡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술을 빚고 남은 술 찌꺼기
우리를 술지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물을 부어서 그 찌꺼기 안에도 곡식에다가 누룩의 그 성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 물을 붓고 그리고 뭐 계피나 뭐 방풍이나 이런 오가피나 이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오래도록 푹 끓여서 이걸 뜨끈하게 마시는 그런 모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 그 술 만든 찌꺼기로 다시 술을 만들면 술이 날아가지 그게 다시 술이 돼요? 술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누룩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탄산이 나오면서 그 새콤한 맛이 생기고. 안 그러면 술 도수가 조금 낮아지나? 아마 1도도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겠죠. 지금의 우리의 쉰다리의 정도의 그 도수이지 않을까 추측하건. 아니 그러면 그 술 지게미로 만들었다. 뭐 모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조선문화 총화라는 그 홍기문이 집필한 그 책에도 이 모주에 대한 이런 말들은 나와 있었는데 그 술지게미로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 술지게미가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비 모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예, 이 말은 대비모 끈고추 해야 맞아요.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 대비모주라고 네 글자 붙여서 보통 말하는데 머릿속으로 끊는다면은 대비모 끈고추입니다. 예, 대비 모주야? 그렇게 이제 형성된 네. 단어인데 나중에는 앞에 대비가 빼져버리고 모주라고만 모주. 부르게 된 거죠. 아, 그 대비자가 붙어야 제주도에서 딱 뭔가 모주가 네. 탄생했다는 그것이 게 확실해질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주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그 많았다고 하던데. 인기를 말해주는 민담이 남아 있습니다. 오? 양호 목사가 너무 못 살게 보니까 이쪽에 대한 동정심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술을 판다 하니까 가서 볼 겸 한 잔 먹을 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우리 제주도에 내려오는 민담이 이런 겁니다. 인목왕비 어멍이 귀양 오란 사는데 워낙 삶이 궁허연 때것이며선 진리하수다. 그러니까 몸이 막 야위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경연이죠. 할 수 없이 술장실 하는데 술맛도 좋았지만은 안주를 맹기는 솜씨가 참 매우 좋아서 안주를 자꾸 시킨다 이거예요. 안주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저 안주 어시 술 먹으면 사위덕 어신되네요. 그렇게 해서 안주를 많이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따라서 또 술이 많으면 안주가 많아야 되고 안주가 남으면 또 술 불러야 되고 이런 핑계. 상황으로 됐었다. 그래서 안주 덕분에 술을 하영 팔게 됐다. 이런 민담이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주 시내의 맛집으로 통하게 되지 대박이 않을까.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노씨 부인이 만든 모주가 실제로 얼마나 제주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는지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얼른 가져오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저기 갔다 오고 계신디. 맛이 한번 기가 막히구만. 이보게, 내가 말일세 내노라는 해주가 아닌가. 내가 조선 천지의 술이란 술은 다 마셔봤지만 이처럼 입에 착 달라붙는 술 처음일세 그려. 그러게 말일세. 여기에다가 감초라도 넣어놨나? 아니 술이 왜 이렇게 달고 맛이 좋단 말인가? 초를 넣고 달달하게 끓였을 거예요. 그랬으니 맛있었겠죠. 먹어도 들어갔겠죠. 그때 맛봤던 그 술맛 그대로일세. 그렇게 술 맛이 가히 천하제일이야. 역시 노씨 부인이 만든 술은 당시 제주의 애주가와 풍류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술로 통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술이 다 동이 났네 이제. 술이 술술 넘어가니 술 같지 않단 말이야. 여보셔 여기 술 몇 동이 더 주시오. 몇 동이 더 마시자고. 독하고 텁텁한 청주를 주로 마시던 시절 노씨 부인이 만든 술은 색이며 맛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때까지 제주에선 쉽게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술이었습니다. 아 좋다.
근데 당신은 집집마다 술을 직접 빚어서 마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걸 가양주라고도 많이 지금도 가양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그 당시 1600년대에 쓰여진 그 주방문이라는 책이 그 조리서가 있는데 가문에 따라서 술 빚는 법들이 다 많아서 이거를 다 기록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문의 어떤 비법도 있지만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빚는 사람의 어떤 손맛 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약재를 넣어서 이거를 술을 빚었느냐에 따라서 술맛 또 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그리고 집에서 빚었다는 거는 거의 몸보신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보양주의 역할 약재를 예. 넣었다면 네, 고향의 성격도 많이 떴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가양주 담는 것들이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현상들이었어요. 네. 그냥 집에서도 담그고 했었구나. 고영철 선생님께서는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약주 한 잔씩 하고 그러세요? 술 자주 마십니다. 뭐 많이 드세요? 요즘은 주로 막걸리예요.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좋죠. 한승 아나운서님도 평소 이제 한 잔씩 하시는 거 저도 좀 막걸리 즐기시지 좋아하고. 않으세요? 저는 이 모주도 드셔보셨어요? 마셔봤거든요. 예, 그 콩나물 국밥집 가면 네. 한 잔씩 따로 파니까 그럼 국밥 시키면서 한 잔 딱 먹는데 맞아요. 뭔가 약간 달달한 맛? 도수는 살짝 낮았던 거 확실히 기억나고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취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장술 정도 예, 이런 역할로 모주들이 많이 판매됐죠. 안 드셔보셨죠?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전라도 음식점에 네. 갔는데 그 수육하고 같이 모주 한 잔을 팔더라고요. 근데 술을 못하는 저로서는 약간의 그 알코올 향이 나면서 그것도 쎄? 네, 조금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데 대추차 먹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또 달달함도 있지만 뭔가 약간 매콤함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계피, 무슨 감초, 대추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열도 나기도 하고 달콤함도 가미가 되고 하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술이 되는 거죠. 모주가. 일단 결론은 맛있어요. 아, 아니 원장님도 이야기 제주사 때 이 모주를 만드는 걸 직접 재현을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예. 1670년대에 쓰여진 그 한글 최초의 조리서가 있는데 음식 디미방이라고 안동 장씨 부인이 쓰신 건데 그 부인이 한 75세 때 딸과 며느리한테 이런 비법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쓴 책에 이 술 빚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오메기 떡을 만들어서 구멍떡을 만들어서 삶는 법 이런 것도 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술 지게미로 만드는 네. 법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씨 부인의 모주 어떻게 탄생했을지 재현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노씨 부인의 제주 모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주의 시작은 막걸리를 만들 때와 똑같은데요. 쌀로 구멍떡을 만들어 삶은 후 누룩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에 넣고 면보로 잘 봉한 후 서늘한 곳에 약 열흘 정도 놔둡니다. 진한 술 냄새를 풍기며 충분히 발효된 모습인데요.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위로는 맑은 술이 뜨고 건더기는 가라앉게 되죠. 그 맑은 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막걸리인 거고요. 건더기를 걸러내면 술 지게미가 남게 되는데 모주는 바로 이 술 지게미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술 지게미를 솥에 놓고 물과 제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갖가지 약초를 넣고 뭉근히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걸러내면 알코올 도수도 낮으면서 달짝지근한 모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콩나물 국밥에서 먹었던 모주랑 비슷해요. 아니 완성된 모습 보니까 오메기술이랑 비슷한데 탁주
네. 비슷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탁주는 탁주죠. 어차피 술 지게미에다가 물을 넣고 저렇게 약재를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끓여서 그 약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모주니까 당연히 탁주죠. 이 제주 모주, 이 진실 씨한테 딱 한 잔 권하고 싶은데 이 좋은 맛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진짜 한 15년 전에 딱 한 입 먹어봤거든요. 모주를. 네. 어디서 먹어볼 때도 없겠죠, 제주도에서는? 제가 오늘 제주의 어떤 다른 또 술, 음료 이런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진짜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술 준비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네. 근데 술을 뭐 한두 가지 준비하신 게 아니네요. 그럼 이 먹어볼까요? 앞에 게 그 지게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술 지게미를 이해시키려고 요거 신다리를 걸러서 이 찌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게미가 되는 거죠. 노씨 부인이 이용했다는 게 이제 네, 저거고. 저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약초도 약재를 넣고, 넣고 그래서 끓여가지고 다시 걸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주가 만들어졌죠. 한번 맛보실래요? 저는 아주 먹고 싶어요. 회장님 드리고. 신다리로 신다리로, 드리고. 네, 네. 신다리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도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끓여버렸어요. 근데 향은 살짝 그 술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네. 아, 네, 보세요, 그렇죠. 입만 대세요. 아, 맛있다. 맛있죠? 이게 맛이, 이게 공유의 맛이 확실히 느껴지고 고소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약간 그 우리 소화 안 될 때 매실차를 먹는 느낌이기도 그쵸? 네, 네. 해요. 어릴 때는 집에서 신다리 해 먹었었는데 그때 맛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또 걸쭉하게 끓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걸러서 그 안에 누룩의 맛도 들어있지만 어쨌든 거기 곡류들이 보리나 뭐 메밀이든 뭐 보리든 좁쌀이든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한 잔 마셔도 맛도 좋고 원래 곡류 자체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모주가 네. 사실 쉰다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그렇게 예, 많이 생각을 해요. 음. 여기에 약재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여기 그 모주에서 우리의 이 신다리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도 약재만 넣으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여기도 제가 계피나 오가피나 뭐 이런 걸 넣고 끓이면 감초도 넣고 대추도 넣으면 단맛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신다리는 끓일 때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그 유산균을 죽여버리지 말고 한 60도 정도 되는 살짝 저온 살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재면서 끓였어요. 사실 저는 이걸 마시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 네, 이제 취중에 방송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드시고 싶으시죠? 뭐 녹화 끝난 다음에 주시겠죠. 그럼 저 항아리에 있는 거는 아 예. 요 작은 항아리에 있는 거는 제가 오늘 퀴즈로 낼게요. 예, 이게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말태울이나 아니면 밭일이나 뭐 화전을 이끌 때 들고 다녔던 휴대했던 술이 한번 줘보세요. 있대요. 그 술은 무엇일까요? 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된장 같아요. 반죽 같아요, 반죽. 근데 이거 그냥 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밑술이 되는 거죠. 장 그러니까 느낌이 확 나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밖에 물을 넣어? 가지고 나가가지고 물 넣어서 네, 휘휘 저어가지고 젓고. 휘휘 저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물에다가 이렇게 잘 녹이면서 이제 마시는 거죠. 이것도 술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술을 무엇이라 할까요? 근데 이게 제주 전통주라고요? 네, 이름을 맞춰야 돼요? 네, 네. 이름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요? 이름 아예 있어요. 처음 보죠. 아까 그 정도가 뭐 범벅 정도로 보이니까 네, 네. 범벅술. 범벅술. 그렇게 해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장주. 이름은 약간 있습니다. 장 같아요, 이게. 약간 네. 된장 뭐 이런 장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술 맛을 아시는 분이 한번. 선생님 저도 먹고. 이걸 좁쌀로 빚었어요. 좁쌀로 빚었어요. 아예 술 맛이 안 나는데요? 안 날 거예요. 요새 그 사과 식초에 물 타서 자주 먹는데 그만 난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난 지금 쉰다리가 더 낫다. 지금은 아무 맛도 예, 없다 그냥. 이게 조금 더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발효되고 하면 여기 이제 술 맛이 나고. 이 오메이술의 밑술이 되는 거죠. 저기다 이제 다시 또 빚어가지고 넣으면 덧술이 되고 한 3번을 빚어서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3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위에는 맑게 이렇게 또
청주가 뜨고 밑에 또 탁배기가 또 남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거를 이제 물이 안 첨가된 강술, 강하게 빚었다. 그래서 강술 또는 깡술 이렇게 얘기하고요. 깡술. 깡술 많이 들어봐요. 안주 없이 먹는 맞아. 깡술. 강술이라고 해서 이 술은 저렇게 오메기 술을 빚을 때 똑같은 차좁쌀로 해서 가루로 해서 떡을 빚어가지고 저기는 떡을 빚어서 삶은 물을 넣어가면서 그 떡을 다 닳는다고 하거든요. 다 풀어요. 떡을 풀어서 거기다 누룩을 섞다 보니까 저렇게 수분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삶은 떡을 전혀 물을 넣지 않고 누룩하고 같이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발효를 한 4개월 정도 시키면 점점 발효가 되면서 수분은 날아가면서 고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알코올 성분은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 농축이 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휴대하고 가져갔다가 물을 부어도 이제 술 맛이 나는. 근데 저거는 뭐예요? 뭐 잎인데? 양아잎이잖아, 양아잎. 이 양아잎을 이렇게 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술을 이거를 예, 이렇게 고체 상태니까 이렇게 된장 담듯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는 거죠.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갔다가 예, 이렇게 이제 휴대하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동고량이라는 그 도시락에다가 같이 예, 넣고 갔다가 이제 그 점심 드실 때쯤 되면 이게 새참주가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물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예. 마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대용 술이네. 예. 와, 제주 사람들 너무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맘때 원래 예, 한 만들어요? 10월부터 이제 약간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겨울에? 강수를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는 요거 뜨거운 물에 타서 정종처럼 이렇게 한 잔 딱 마셔도 말태우리 분들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따뜻하게 몸보신도 되고 덕분에 오늘 귀한 맛 진짜. 맛봤네요. 예. 강술 처음 일생 알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맞아요. 술맛. 노씨 부인이 유배지인 제주에서 만든 이 모주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의 전통주 또 강술까지 맛볼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노씨 부인이 그때 만든 술이 이제 모주였잖아요. 그 유배 생활은 언제까지 해서 그때까지 계속 모주를 만들었어요? 광해군이 쫓겨나는 그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당파로는 보면은 서인 집단에서 능양군이라고 하는 그 왕족을 앞세워서 반정을 일으킨 거죠. 반정을 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한다. 그때 나온 얘기가 폐모살제입니다.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했다. 그 다음은 동생을 죽였답니다. 살제. 그 명분으로 반정이 일어나는데 반정이 성공한 거죠. 바로 인목대비한테 먼저 갑니다. 갈 때 광해군을 묶어서 내밀고 갔대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질책을 하죠. 38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대비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따라서 어머니 노씨 부인도 대비의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주도에서 노씨 부인이 그 해배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루는 처마에서 까치가 울었다고 해요. 제주도에 까치가 있다? 없어요. 그때는 이 섬에는 까치가 없는데 까치가 와서 울었다. 제주도에 오는 배 돛대에 까치가 앉아 있다가 바다를 건너온 다음에 노씨 부인 있는 집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와서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광산법의 노씨 장례 일기에 그런 얘기들이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게 흉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해배 소식을 알린 일행들이 또 도착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된 거군요. 그러면 이제 해배가 됐으니까
임목대비와 가서 노씨 만나죠. 부부, 네. 부인. 노씨 부인이 가서 만나요? 만나고 예. 그러면서 사형당했던 김재남에게는 이제 복권이 되고 시효가 내려집니다. 예. 의민이라는 시효가 내려지고 그 식구들이 이제 후손들이 의민사라고 하는 사당을 세워서 제사 지내고 아들들 죄도 다 이제 사면돼서 복권이 되고 양호 목사가 궁금하죠. 아, 네. 그 못되게 울었던 양호 목사. 목사는 이 노씨 부인한테 부린 행패 말고도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그 기생을 닥달하는 과정에서 기생의 발을 자른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잡혀가가지고 그 문초도 닫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 양호는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전량 보수주의. 예, 보수주인 전량 이분은 이 호송할 온 분들을 따라서 서울까지 가죠. 아, 같이 가요.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어. 이제 노씨 부인이 가야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첨사라는 벼슬을 받게 돼요. 우와. 그러니까 잘 됐네. 뭐 좋은 마음씨 가지고 애쓴 분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인과응보. 그러니까요. 전향은 또 벼슬을 얻고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이제 흘러가네요. 그 모주와 더불어서 이제 노씨 부인과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아니면 뭐 유물이나 남아 있는 것들 제주에 더 있어요? 그 연안 김씨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 뭔가 이제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배 생활을 했던 거로 마을에 있는 집터 거기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안김 씨 집안에서는 양호 목사는 못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뭘 해야 되겠다. 송당리 지경에 거기 대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념물들을 비석 같은 것을 세워놨습니다. 노씨 부인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적거 생활, 유배 생활을 했다 하는 비석. 그다음 그 분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비석 이런 것들 쭉 이제 세워놨고 그 중에는 전량에 대한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와, 송당에 대비공원도 있었다니. 저 며칠 전에 송당 다녀왔었거든요. 이걸 알았으면 미리 다녀왔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석에 받침대가 있죠. 네. 받침대가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노씨 부인 저 비석에는 이 거북이 모양을 받침으로 했는데 보통은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 정면을 향해서 그냥 주둥이 조금만 나오죠. 근데 이건 목을 길게 빼가지고 뒤를 쳐다보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남편인 김재남의 비석에도 목을 뒤로 쳐다보는 거북이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도 개축옥사 때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 세상을 정면으로 안 보고 싶다. 뭐 이건 제 해석인데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기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부관 참시까지 또 그렇게까지 됐었으니까. 예. 좀 억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 오늘 노씨 부인과 또 제주 모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주가 전라도 술 아닌가 했었잖아요. 거기서 상품화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뭔가 약간 뺏겼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문원에 들어있는 제주 음식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발굴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도 하시잖아요. 연구하죠. 그 결실이 또 이번에
맺게 됐습니다. 이제 축하할 일이 있는데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 향토 음식 명인이 되셨죠? 네. 우리 한번 박수 보내드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참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책임감이 너무 두 어깨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좀 파고 노력해서 아마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아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주도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심한 그 무미건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요즘 하는 말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충분히 될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이렇게 방송사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실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노씨 부인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유배 생활 왔다라고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당연하죠. 이 속에서 탄생된 제주 모주를 생각하면 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속에 또 우리가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모주를 보면 노씨 부인의 모주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술 마시게 됐습니다. 자, 모주 속에 이런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얼마나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에서 이런 역사와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내고 알리고 공유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싶거든요. 오늘 그런 노력에 또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